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순환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많이 실망하셨죠. 제 세무사 후배 중에 한 명이 지금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사는 후배인데 저희 사무실에 어렵게 저를 만나러 왔어요. 앞에 탁 앉더니 하는 첫 번째 말이 선배님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모습이 8년 작용하다 온 사람 같은 모습 같았나 봐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이 북콘서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18년 세금 완전 정복 그려놨잖아요. 2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을 완전 정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완전 정복이라는 이 말이 조금 저한테는 걸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부에서 최근까지 내놓은 정책 그리고 어제 엊그제 나와 있던 시행령이 지금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안을 가지고 오늘 교환이 다 만들어졌고요. 관련된 이제 내용이 본격적으로 4월 1일 시행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정말 다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푸는 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97살까지는 살 것 같잖아요? 전혀 동의 안 하세요? 97까지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동의 안 하시면 저도 강의가 안 돼요, 이게. 지 아무리 강의 잘한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데 강의가 되겠어요?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들어가지고 한 7년 정도 수명이 단축돼 가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2분, 3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과세받고 오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점장이가 점을 보러 왔는데 앞이 환한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꽉 막힌 사람 만나면 점장이 또 똑같이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막 터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면 제가 행복해요. 즐거워요. 근데 사고 딱 쳐갖고 오신 분 만나면 또 가슴이 심장이 퉁 떨어진다고.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2명, 3명씩 와버리면 저는 수명이 앞으로 7년이나 단축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전부 무료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료로.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안 내셨죠? 내셨어요? 안 내셨으면 여기도 돈을 안 줘요,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의를 지금 하러 오는데 왜 하러 오냐? 이 세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신 분 정도 같으면 구별이 가능해요. 아, 이게 사고 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해야 되구나. 먼저 알아봐야 되구나. 요걸 인식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정도만 돼도. 이걸 좀 널리 전파를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세무사가 다 대한민국 세무사가 똑같지 않다고요. 제대로 된 세무사님한테 가서 제대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상담 받아갖고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막 화가 나고, 우리 세무사 제가 후배들 강의하러 다니는데 가서 제발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상황이 공부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그 후배들은 지금 사업자 거래하는 업체들 관리해주기 바빠. 그러면 알아야 될 세법이 뭐예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것만 다 알아도 정신없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천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조금 알아도인데 이걸 전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게 또 우리 후배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나름 재산세 분야, 양도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선 찾으시라고요. 어떤 방법이든 찾으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상담을 하셔요.
한 분만 하지 마시고 두 분 내지 세 분 하셔. 그리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네이버하고 친해지는 거. 여기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 중에 정확한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가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길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딱 두 가지. 첫 번째, 사전에 일 치르기 전에 미리미리 상담받고 내가 배워두자. 검토해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세무사 한 사람한테 믿지 마시고 2명, 3명한테 물어서 또 확인하자. 오늘 중점적으로 해드릴 내용 중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저한테 우리 후배 세무사가 연락이 왔어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준다고 계산했더니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세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안 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집이 예로 세 채가 더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세 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주택이 하나라고 보고 팔았는데 그 중에 다가구 주택이 하나 끼어들어가 있었어요. 2008년도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5채였단 말이죠. 그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돼서 나서 그것은 주택이 한 채밖에 안 돼요. 따라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됐고 세무신고가 됐으니까 아 이건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 하고 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상담하는 방법이 세무사님 제가 집을 요렇게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요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 잘 알아. 세무사 너보다 잘할 수도 있어. 그런 자만심에 교만심에 나는 집이 한 채다. 비과세다. 그러니까 세액이 얼마냐고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줬죠. 3천만 원입니다. 덜러덩 판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비과세가 안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세가 돼서 세금이 얼마냐? 3억 주고 산 집을 17억에 팔았는데 매매 차익이 14억인데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 나무집이라고 막 다 죽여버려요? 5억 나왔어요. 5억. 별로 안 누르시네. 그 정도 낼만한가요? 5억 나왔다고요. 근데 만일에 이분이 올해 4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얼마? 9억. 상상이 갑니까? 3천만 원인 줄 알고 팔았던 세금이 9억이 나온다고요. 30배가 나온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세법이 아니라 가정파괴법이에요. 가정파괴법이에요. 저도 이런 일을 딱 당하면 소름 끼친다고요. 소름 끼친다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삼성 모 부회장님처럼 이 제 모 씨예요? 재산이 수천억 갖고 계시냐고요. 10억, 20억, 30억 갖고 계시는데 세금 9억 맞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떡하시려고? 여러분들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고요. 확 떨어져. 제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 하나 있죠? 지금 받으셨어요? 앞에 계약서 하나 보여요? 계약서 보이세요? 예. 계약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2016년 12월 달에 본 계약서예요. 2016년 12월 달에 본 계약서가 이 계약서라고요. 계약서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서가 기가 막히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표본적인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는가 보실래요? 세 번째 줄에 2016년 11월 21일 제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쭉 내려서 1조, 2조 매매대금 및 지급의 2항 보세요. 2항. 2항 지급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잔금 지급일이? 예? 2016년 11월 21일 계약일자에 잔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가 보실래요? 얼마짜리예요? 단위도 얼른 계산 안 되죠? 70, 140만 원짜리 같죠?
74억짜리예요. 74억짜리를 계약일자에 잔금이 치러진다. 이거는 매도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잘 안 팔아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 매도자가 뭐가 급할까? 매도자 급하게 돈 74억 다 달라고 매수자가 다 줘요? 누가 급해요?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는 반드시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다 치르고 그날로 다 당금 처리가 끝나고 등기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매도자는 뭐가 중요해? 내가 돈 받는 게 중요해요? 세금이 중요해요? 세금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74억 정도 받으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면 내가 기꺼이 돈을 내겠어요? 얼마? 대한민국에서 안 사시겠다고 그러시는 분. 그래도 우리가 적당히 얘기를 하면, 네? 3억, 5억, 7억. 이거 마친 분에 차관 공제해 드려야 되겠다. 15억. 예? 막 질러 되는 거 이제. 막 죽이는 거지. 얼마요? 30억. 또? 예? 12억. 사모님은 20억 가기도 힘들겠어, 이제. 얼마? 30억? 세금이 34억이 나와요. 상상이 가세요? 안 가시죠? 네, 34억이 나온다고요. 근데 계약서 날짜에 40일만 늦춰지면 세금이 10억이 줄어요. 상상이 가세요? 계약서 날짜가 40일 늦춰지면 10억이 줄어든다는 데서 상상이 가시냐고. 여기에 또 하나 보시면 제1조 거기에 가서 보시면 1번 토지, 2번 지상물 그려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반가로 위 토지 안에 모든 수목 유실수가 5,500주가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15년생, 20년생이 5,500주가 있다고요. 사과나무, 배나무가 한 주에 15년, 20년생이면 얼마 정도 가시는지 아세요?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간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양도소득세 낸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걸 다 적어서 한꺼번에 적어놨잖아요. 한꺼번에 적어놨잖아요. 이 계약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계약서 써버려요, 여러분. 그냥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요게 최종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17억까지도 절세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이렇게 계약서가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파신 분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못 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이어트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번 사고로 쳐버려. 그러면 끝내버려. 양도소득세의 이 계약서 하나가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얘기해줘요. 모든 것을. 근데 이 계약서를 이렇게 쓰시고 갖고 이렇게 파시고 1년, 2년 동안 마음고생하신 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진짜로 들으러 오셨어요. 네.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다 이거 진짜 있는 계약서를 갖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온 게 아니라고요. 예. 당신이 좀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일어서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나 쓰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0에서 40%는 절세 비법이 있다는 거 이 안에. 근데 다 없애갖고 오시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배워요. 다만 이 작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터득해 갖고 가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일 멀리 오신 분, 내가 제일 멀리 왔겠다 생각하신 분, 왜냐하면
제가 책을 선물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제가 쓴 책이에요.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기 2000페이지짜리. 박수 한번 쳐야지. 요 책을 써서 내가 머릿속에 조금 놓으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도 때도 또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을 제가 이거를 한 권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 서귀포시 어디예요? 진짜예요? 두 분 오셨어요? 여기 진짜 같이 따라왔어요? 또 어쨌든 오셨잖아. 두 분 확정. 좀 이따가 내가 끝나고 두 분 드리도록 박수. 아까 송파에 오신 분, 송파에 오신 분 대단히 죄송하다고. 꼭 받고 싶으면 네, 저한테 나중에 문자를 따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번에 드리기로는 박은정 선생님인가요? 박 누구셨지? 맞아요. 그래, 선생님도 받아갖고 하셔요. 마지막 한 권은 제가 퀴즈를 내갖고 맞힌 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의 조건을 보고 골라야 되는데 요즘 대세인 조건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내자를 얘기한다면 뭘까요? 결혼 상대를 여자가 고를 때 조건 하나. 보통 결혼 안 해보셨나요? 보통 어떤 사람 택해요? 다주택자. 그거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임대업자. 비슷해요. 건물 주인. 계속 거기서 맴돌. 사자성어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지. 내자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세금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딴 얘기로 하면 어떡해. 예? 저렇게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돼요. 벌써 가까워졌어. 예. 절세 미인? 세금 적게 내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세금을 많이 내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 종부세를 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못 맞히시면 어떡하냐? 종부세를 많이 내는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다. 누구셔? 와, 성함이? 임재남 씨. 밥. 남자 들어가잖아. 벌써 똑똑하니까. 박수 한번 쳐줘봐요. 임재남 씨. 여필 정보라는데 왜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여자는 필히 종부세를 내는 남자를 만나라. 기가 막히잖아. 예, 임재남 선생님한테 제가 책을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몸풀기를 했어. 조금 그냥 풀리셨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방법 아셨죠? 여러분 딱딱하게 가면 저도 딱딱해갖고 다 재워버리더래요. 이거 반응이 있어야지 뭔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노트북이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서나 보구나. 정리하는 과정 중에 우선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 넓은 거 A3로 된 거 복사 뜬 거 보셔요? 예. 자, 오늘 결론에 이제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브를 거의 다 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70%가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움도 준 것도 없다. 덮을 것도 없다. 전부 이게 주류예요. 그렇게 강의하신 분들 하시는 신문을 보니까 전문 세무사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거기에 정확한 분석을 해내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세법과 관련된 절세액의 총액을 비교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교하신 거 보니까 단점 4가지를 항상 적시를 하시더라고요. 단점 4가지 다 알고 계시죠? 첫째, 의무 임대 기간 동안 못 판다. 그렇죠? 4년 내지 8년 못 판다. 두 번째 뭐예요?
예? 인상률 5%에 묶인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또 마지막 건강보험료 많다. 표준계약서 써서 귀찮다. 그러려면 세상 왜 살아요? 그것까지 넣으면. 그거 빼고도 네 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 따져봐야 하나씩. 의무임대기간 내에 못 판다. 그러면 의무임대기간까지 팔려고 한다면 내가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 차익이 안 나면 안 팔면 중과에서 100%도 아무 문제 없죠. 안 나고 양도 차익이 안 났고 안 팔면 100%든 1000%든 아무 문제가 없어. 양도 차익이 났어. 팔아야 돼.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냐고 4월 1일 넘어서. 술 차고 팔거나 또라이가 되거나 미치지 않고는 68.2%를 내고 팔 수 있냐고요. 못 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제도는 언제까지 갈 거냐? 최소 3년 내지 4년 갑니다. 유예기종을 준다고 하더라도 4년 내지 5년까지는 거의 못 판다고 보셔야 돼. 어차피 못 팔아. 그러니까 의무임대기간까지 못 파니까 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팔아. 어차피. 두 번째, 지금 5% 이상 못 올리니까 갭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 46개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모두 단기양도 하나 빼고 단기임대 하나 빼고 45개를 모두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언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생기자마자 2013년부터 이미 하셨다고요. 벌써 5년이 경과됐다고 분들은. 그렇게 다 해놨다고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8년 지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받잖아요 지금. 그쵸? 예.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 당신이 준 것 중에는 장애인이 주로 많고 노인네가 많고 시세 대비 반값 받는 것도 있고 80%도 안 받는 것도 있대요. 근데 막 돈은 더 나와가지고 주택수가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려면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막 10%씩 올려가지고 세입자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책에 순응하고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근데 5%씩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또박또 5%만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5%도 큰 문제는 없어. 종합소득세 그분이 받은 보증금이 50억이에요. 50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지금 계산했더니 연봉이 약 8천만 원 되신 분인데 종합소득세 돈 더 추가로 낼 돈이 250만 원이에요. 종합소득세 250만 원 더 안 내실래요? 여러분? 250만 원 안 내실래요? 제가 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증금 여러분이 다 50억 받고 계세요. 50억도 안 받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가 뭐가 문제예요? 종합소득세가 뭐가 문제냐고요. 예? 3억 빼죠. 거기에 또 60%만 해. 거기 또 3억하고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아예 또 비과세로 빼버려. 거기에 연리 얼마? 간주임대료가 얼마 계산돼요? 1.6%잖아요. 그렇게 수익금이 잡아가지고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필요금부터 얼마 빼줘버려? 70% 빼주잖아요. 무슨 세금을 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금 낸다고? 인별과세잖아요. 그럼 부부 자식 둘 낳았으면 4명. 4명이 2채씩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 하고 싶어도 종합과세로 못 넘어가. 분리과세로 다 끝난다고요. 그럼 무슨 종합소득세가 나와? 건강보험료 얼마씩 내라고? 15만 원, 20만 원? 2주택자, 1주택자 같으면 얘기가 돼. 근데 5채, 10채 갖고 계신 분이 건강보험료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임대사업 안 하셔야지. 지금 준공공에서 80%까지 또 빼준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답은 5년 못 팔 바에는 준공공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법을 정부에서 전부 다 지금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가이드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어디에 살아? 얼마짜리 살아? 얼마 면적 살아? 여기 세제에서 혜택 주는 것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내가 어디다 투자할지를 여기 한눈에 다 나와 있다고요. 예? 어디 충청도 홍성에다 사놓으면 오르겠어요 그거? 어디다 사야 돼? 우리 지금 투기 조정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다 발표됐죠? 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왜 발표했어요? 거기가 투기받아 분다는 거 아니에요? 투기받으면 왜 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불죠. 거기다 사라는 거예요. 거기다 살 때 얼마짜리 사라는 거예요? 6억 이하짜리 사라는 거예요. 규모는 얼마짜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다니까 지금. 요놈은 오르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요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샀더니 어쩐다? 중공임대주택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민간임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조건하고 우리 소득세법상 조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건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거를 여기 비교를 한 표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주택자니까 요 표로 하나 가지고 다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임대하고 준공공임대는 아시다시피 단기임대는 4년, 준공공은 얼마? 8년. 호수는 몇 호 이상? 1호 이상. 규모나 가액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선택적입니까? 예? 임대주택법은 선택적이에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금까지는. 2020년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만 조건이 뭐 있어? 연간 5% 이상 인상률을 지켜라. 요거죠. 요게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에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제에서는 다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소득세법으로 가보실래요? 여기서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단기하고 준공공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세법의 소득세법은 왜 장기란 말을 썼냐?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기 임대사업자로서 4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1년을 더 채우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장기임대사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더 임대료를 공하면 5년이 돼서 소득세법상 혜택을 준다. 대신 보시면 거기에 의무임대기간은 5년이고 면적기준은 없죠. 매입의 경우는 면적기준이 없고 건설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지 298에 건평 149제곱미터 이하만 돼요. 가액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입은 6억 원, 수도권 밖에는 3억 원. 건설은 전국 공통 똑같이 6억 원이에요. 호수는 매입은 1억, 건설은 2억. 그 다음에 행정요건이 뭐라 되어 있어요? 구청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해야 돼. 반드시 사업자 등록. 대신 세제 지원이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중과세를 배제해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수를 제외해주죠. 그 다음에 장기 특별공제를 추가로 얼마 해줘요? 10% 더해줍니다. 지금 최대 30%까지 해준 것을 최대 40%까지 해준다 이 뜻이에요. 대신 종부세를 어쩐다? 합산 배제해준다. 예. 대신 이제 장기임대주택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데 4월 1일부터는 어쩐다는 거예요? 8년으로 늘리겠다 이 뜻이에요. 늘리겠다 이 뜻입니다. 즉 준공공임대주택만 지금 말씀드린 이 소득세법상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8년으로 늘어나 버려요. 근데 언제까지는 5년이냐? 3월 말까지 5년. 4월 1일부터 얼마? 8년으로 늘어나요. 종부세 합산배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예. 3월 말 놓쳐버리면 의무임대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